이런 질문 실은 저희 진료실에서 굉장히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요. 본인의 시력이 마이너스 12디옵터라고 했어요. 이런 분들은 하는 것이 맞는 답이죠. 안녕하세요. 닥터 나이키의 TMI 진료실 류익희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또 다시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떠도는 질문들, 그 다음에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좀 바로잡는 시간들을 갖곤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 중에서 저희가 요거는 꼭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질문 몇 가지를 추려서 오늘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실은 저희 진료실에서 굉장히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요. 일단 주신 분의 각막 두께는 550 마이크로미터 정도니까 한국인이 갖고 있는 평균보다 살짝 두꺼운, 그래서 실은 여유가 굉장히 많은 각막 두께라고 볼 수는 있지만요. 지금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게 본인의 시력이 마이너스 12디옵터라고 했어요. 이런 분들은 렌즈 삽입술을 하는 것이 맞는 답이죠. 근데 제가 볼 때 렌즈 삽입술을 하는 게 맞긴 한데 렌즈가 들어갈 공간이 270, 즉 2.7mm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중앙에 구멍이 뚫린 신형 ICL 디자인을 예를 들자면 한국 식약처에서 허락한 전방 깊이는 2.8mm예요. 자, 이분은 2.7mm란 말이죠. 여기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눈의 크기, 즉 까만 동자의 직경이 외국 분들보다는 평균적으로는 좀 작습니다. 직경이 작다는 건 눈 속의 깊이도 작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8mm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에요. ICL 렌즈가 여러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작은 렌즈를 써야 하는 경우, 그런 분들은 필연적으로 각막의 사이즈도 작을 것이고 눈 속의 깊이도 조금은 좁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 2.7에서 2.8 구간의 이 공간은 검사하는 검사 장비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하고 자세하게 이런 경우에 좀 얘기를 합니다. 만약 작은 사이즈의 렌즈를 써야 되는 경우라면 서로 의논을 많이 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낼 때가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 안에 포함이 된다면 안내 렌즈 삽입술 위험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실은 뭐 각막 두께가 얼마, 깎는 양 얼마 이렇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수술 방법이 결정되면 안과 전문의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은 수술 방법을 결정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특성이나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좀 어려운 거거든요. 실제로 이분도 동공의 크기와 각막의 두께를 알 수만 있다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실은 그 정보가 지금은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요, 만약 지금 질문자께서 계속 운전을 메인으로 하실 거라고 한다면 고통은 짧고 효과는 오래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라섹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스마일이 됐던 라식이 됐던 아무래도 절편이나 캡을 만들고 그 아랫부분을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깎는 양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깎는 위치가 서로 달라서 의사들은 라식이나 스마일을 아주 깊이까지 내려가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깊이 내려가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광학부를 줄여서 깎는 양을 줄이겠다. 그러면 당연히 동공이 중간 크기 이상 많이 크신 분들은 밤에 번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깎았던 면적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동공이 또 작아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한 번 생겨져 있었던 빗번짐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라섹을 해서 충분히 광학부를 보존하는 것이, 그래서 좀 빗번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나머지의 시간을 좀 즐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광학부의 조정에 대한 문제라면 저는 과감히 라섹으로 추천을 해드리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지금 레이저로 하는 시력 교정 수술은 해당 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렌즈 삽입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 렌즈 삽입술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기술적으로 발전이 돼 있어요. 예전에는 홍채에다 구멍을 꼭 뚫고 렌즈를 삽입했어야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피세포의 결손이나 백내장, 녹내장에 대한 이슈가 없을 수 없음을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인정해요. 그런데 렌즈 중앙에 구멍이 뚫린 이 이보 ICL의 시대가 나온 이후부터는 실은 저희가 수술 전에 전처치도 필요 없죠. 검사 당일날 수술도 가능한 시대가 됐죠. 그리고 시력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빠르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ICL의 경우에도 양안을 같은 날 그냥 수술을 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다음 날이면 운전하고 병원에 오시고,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수술하신 분들 오후에 즐겁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렌즈 삽입술이 주변에 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생소한 것이지 그 수술 자체가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제가 2007년도 라섹을 받은 환자인데 그때 지금의 렌즈 삽입술의 기술이 있다면 저는 정말 주저없이 라섹이 아닌 렌즈 삽입술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제 환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어떤 수술보다 회복도 빠르고 아프지 않고 굉장히 편하다.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입니다. 일단요, 노안부터 설명을 제가 드리면요. 노안은 40대 초반 중반부터 생기는 노화의 일종이고, 멀리 보는 시력보다는 가까이 보는 시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저희가 노안이라고 합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시력이 좋은 사람은 멀리 볼 때 안경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노안이 오기 시작하면 눈을 이렇게 찡그려야지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돋보기를 씁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근시가 있단 말이에요. 근시가 있다는 건 내가 오목 렌즈 안경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쓰고, 노안이 온 이후에는 안경을 쓸 채로는 가까운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고 굉장히 가까이를 보니까 마치 노안이 안 온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노안이 안 오면 안경을 쓰고도 가까운 게 잘 보여야 되고, 안경을 쓰시는 분들 안경을 벗어야만 가까운 게 잘 보인다면 이건 노안이 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노안에 대한 답이 되겠고요. 노안이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면 수정체가 그 생명력을 다하게 돼서 색깔이 변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백내장은 주름살과 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옵니다. 다만 주름살이 빨리 깊이 오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백내장도 사람마다 생기는 속도와 정도가 다릅니다. 당연히 시력교정 수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노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렌즈 삽입술을 할 때는 백내장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는데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백내장이 생기는 이유 중에 눈 속에 삽입되어 있는 렌즈가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나의 수정체와 마찰이 생겨서 발생되는 백내장, 이건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렌즈 삽입술 하고 나서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백내장 타입이고요. 두 번째는 고도근시는
백내장이 필연적으로 조금 일찍 생깁니다. 그래서 남들은 50대 후반 환갑 넘어서 생겨야 되는 백내장이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도 충분히 올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치 수술을 하면 백내장을 좀 일찍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 것 뿐이고요. 고도근시 혹은 근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백내장이 조금 일찍 온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분이라면 1년에 한 번씩, 특히 40세 이후에는 꼭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오늘 한 4가지 정도 질문으로 제가 간단하게 답을 좀 드렸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이 압박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질문을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이렇게 Q&A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